오늘의 서점은 언젠가의 꿈을 파는 상점 썸데이 북스입니다. 썸데이 북스는 연희동의 만화카페 페이퍼가 운영하는 공유 서점이에요. 만화카페 페이퍼는 비밀스러운 입장 방식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매일 오전 11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입구 비밀번호가 공개되어서 홈페이지에서 번호를 확인한 회원들만 건물에 입장할 수 있어요. 입구에서 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페이퍼와 썸데이 북스가 함께 사용하는 작은 로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자동문을 통해 들어가면 페이퍼로 갈 수 있고 왼쪽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썸데이 북스가 등장해요. 썸데이 북스를 소개하기에 앞서 썸데이 북스를 운영하는 페이퍼를 먼저 간단히 둘러보면 페이퍼는 만화카페이자 독립서점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만화카페라는 이름답게 1층과 2층 방 곳곳에는 만화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고 책장 사이사이에는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만화책이지만 페이퍼에는 만화책이 아닌 책들도 있었습니다. 1층의 작은 방에는 그림책과 독립서적들이 모여있고 2층에는 페이퍼의 낙서 모임, 두들 페이퍼의 회원들이 만든 작은 만화책과 그림책도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손님을 살갑게 맞아주는 2마리의 고양이도 있습니다. 썸데이 북스는 페이퍼에서 운영하는 공간이지만 아늑한 만화카페와는 전혀 다른 색채와 방식으로 꾸려진 서점입니다. 일단 썸데이 북스는 페이퍼와는 첫인상부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페이퍼가 약간 어둑하고 아늑하고 골방 같은 편안함을 준다면 썸데이 북스는 전체적으로 밝고 환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썸데이 북스는 책장 또한 여느 서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책장 한 칸 한 칸마다 종이 차양이 설치되어 있고 종이 지붕마다 간판 같은 작은 이름표도 달려 있었죠. 언뜻 보기에도 일반적인 서점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썸데이 북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썸데이 북스는 책장 한 칸마다 주인이 다른 공유 서점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공유 서점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진 않아서 공유 서점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공유 서재의 개념을 대입하면 공유 서점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공유 서재를 이용할 때 서점의 책상 하나를 빌려서 일정 시간 동안 작업실이나 사무실처럼 이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공유 서점은 서점의 책장 한 칸을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만의 서점이나 상점을 운영해보는 개념이에요. 서점 안에 나만의 작은 가게를 차려보는 것이죠. 공유 서점은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서점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실제 서점이나 하다못해 팝업 스토어라도 하려면 품이나 비용 등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게가 아닌 책장 한 칸 정도면 왠지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죠. 실제로 드는 품이나 비용 등 부담이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점의 책장을 빌려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고 해요. 특히 책장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는 꼭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책장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최애 작가나 작품, 시리즈물을 영업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 서적들만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홍보하려는 마음에서 책장을 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서점의 책장은 언제나 다채롭다고 해요. 작은 책장 한 칸이지만 그 안은 한 사람의 세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썸데이 북스는 그렇게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내에 몇 없는 공유 서점이에요. 그래서 서점은 책장 한 칸 한 칸마다 주인이 전부 다르죠. 썸데이 북스의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서점인데 책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간 상점들 중에 책을 판매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책장마다 눈에 띄는 건 책이 아닌 작은 소품들이었어요. 이곳이 서점임에도 책보다 책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썸데이북스가 언젠가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점들이 대부분 책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썸데이북스는 공유 서점이긴 하지만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은 아니에요. 썸데이북스의 이념은 입구에 적혀 있는 것처럼 Someday is today,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로 오늘인데요. 언젠가는 꼭 시도해봐야지 라며 미루어 두었던 꿈을 오늘 당장 실천해보자는 마음에서 나온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목표로 했던 꿈들을 자유롭게 실현해볼 수 있습니다. 독립출판으로 낸 책을 판매하는 1인 작가이자 서점 주인이 되어볼 수도 있고, 디자인 문구나 일러스트, 실링 왁스나 액세서리 등 취미로만 계속해왔던 특기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볼 수도 있죠. 부스나 가게가 아닌 책장 한 칸 정도의 크기고, 일러스트 페어나 북페어처럼 주인이 하루 종일 상주해 있지 않아도 되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공유서점 책장을 임대하는 사람들 중에 책을 팔려고 빌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 특정 분야나 사람을 알리고 싶어서 책장을 빌리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칸 상점들이 썸데이북스에도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한칸 상점이나 서점을 연 공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원의 스낵바라는 상점이었는데요. 이곳은 상실, 이주,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공간입니다. 스낵바 딱따구리의 영감을 받았다는 이곳은 스낵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음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책이나 다른 물건을 팔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상실, 이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점답게 상실, 이주,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작품을 추천하고 있었고, 작품 추천 목록 곁에는 추천하는 책들도 있었지만 딱히 책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스낵바라는 상점의 컨셉에 맞게 책장 한 구석에는 메뉴판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메뉴에는 상실, 불안, 이주의 키워드에 어울리는 음식들과 그를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적혀 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인터뷰를 한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책장 어디에도 인터뷰 모임이나 일정, 장소 등이 적혀 있진 않았습니다. 한편의 작은 전시실 같은 이곳을 보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기를 보고 나니 공유서점이 어떤 공간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유서점은 꼭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내가 선호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내보이고 자랑하는 개개인을 대변하는 팝업 스토어이자 쇼룸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내보이는 상점은 한 곳 더 있었는데요.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19세기 시인 에밀리 디킨슨을 정말 사랑하는 한 팬이 운영하는 서점이었는데, 디킨슨의 시를 너무 좋아해서 손수 시인의 시집을 번역해 책으로 출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에 대한 서점 주인의 깊은 애정은 책장 곳곳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책장의 벽면에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담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책들 사이에는 시인의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화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담긴 스티커와 엽서도 있었는데, 판매용이긴 하지만 구매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영원부터 자유롭게 돈을 내면 된다고 해요. 썸데이북스 상점들 중에는 무형의 가치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보통 상점에서 무언가를 판다고 하면 손에 만져지는 물건들, 그러니까 책이나 소품, 문구나 생활용품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곳 상점에서는 그렇게 손에 잡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나 경험들도 팔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이나 희곡 낭독회 회원권 같은 것들 말이죠. 다락방에 미친 여자들이라는 이름의 상점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독서 모임을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책장을 서재 테마의 쇼룸처럼 꾸며놓았더라고요. 책들 곁에는 독서 모임에 초청하는 초대장도 있었는데 이 초대장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왠지 모임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썸데이 북스와 같은 공유 서점이 앞으로도 이곳저곳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색깔이 담긴 다채롭고 풍요로운 서점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니 이런 서점이 여기저기에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과 경험을 파는 상점들과 더불어서 책을 추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와 책을 자유롭게 소개하는 그런 작은 서점 문화가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자신만의 책을 소개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다 보면 책이 전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책으로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서점들이 더 많아져서 책이 예전 명성의 반의 반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박하게 바라봅니다. 썸데이 북스는 시즌제로 운영되는 서점입니다. 10주가 한 시즌이라 한 시즌이 시작하고 10주가 지나면 기존 상점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을 거예요. 제가 저번 시즌이 끝날 때쯤 서점에 방문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상점들이 있는 썸데이 북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또 한 번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상점들로 다채롭게 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 새롭게 문을 연 이번 시즌의 상점들이 궁금하시다면 썸데이 북스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영상에 등장했던 상점들과 비슷한 혹은 더 개성 있는 서점들이 새로운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